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립선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소화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또 한번 제가 최근에 약을 구경하러 갔다가, 카스코 같은 데 갔다가, 어떤 영상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도움이 될까 하다가, 재밌는 영양제를 하나 봤어요. 그게 바로, 이게 prostate, 남성 전립선에 관한 영양제인데, 영어로 전립선을 prostate이라고 합니다. 이제 카스코나 이런 데 가셔서 전립선 영양제를 딱 보실 때 멈칫거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사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남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립선에 관한 영양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전립선 암을 이렇게 암 종합검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종합검진하는 데서 이제 서울의 5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팔고는 해요. 근데 이것들이 꼭 필요하냐에 대한 의구심들은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분분해 왔고, 사실은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저희가 약을 처방하거나 검사를 할 때는 득보다 실이 월등해야 되거나 최소한 높아야 됩니다. 근데 전립선 검사를 해도, 그리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전립선 암이 진단됐다 할지라도 사람이 당장 죽거나, 그리고 또 이 암을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 암이 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는지 여러 가지 모든 팩터를 고려했을 때 이 검사 비용을 지출하고라도 검사를 해서 암을 밝혀내고, 이 검사를 굳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실효성은 오래된 문제인데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걸 뺄 수도 있어요. 그럼 돈이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전립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암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겨우 보충제 먹는다고 암이 예방되거나 하진 않겠죠. 오늘은 좀 다른 측면의 전립선 건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젊으신 분들도 요즘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25살, 한 25세부터는 더 통계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는데,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커지게 됩니다. 계속 커져요. 이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는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고,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바로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 위치하거든요. 해부학적으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줄 수 없어서 죄송한데, 방광이 있어요. 이렇게 아랫배 만져보시면 오줌보가 꽉 찼다고 느끼시죠? 거기가 방광입니다. 딱 배꼽 바로 밑에. 여기가 바로 방광인데, 방광이 계속 수축을 합니다. 이게 elastic, 그러니까 섬유소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스무스 머슬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 근육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최대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500cc까지는 계속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500cc 이상도 팽창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남성의 방광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수축하다가 나중에 참을 수가 없으면 신호를 보내죠. 이제 소변을 누러 가라. 그럼 뇌내에서 명령어를 내립니다. 소변을 누게끔. 그래서 오줌을 마렵게 해요. 그럴 때 이 방광 밑에서, 방광이 이제 머슬이니까 이게 쫙줘야 되거든요. 그럼 소변이 밑에 소변줄을 타고 바로 요도를 통해서 이제 체외로 분출이 되는 건데, 바로 이 방광이라고 하는 이 오줌보, 방광을 오줌보라고 한다면, 오줌이 저장되어 있는 탱크를 한다면, 이 탱크 바로 밑에 이 목 쪽에, 방광의 이 목 쪽에, 여기가 바로 프로스테이트, 전립선이 위치한 곳입니다. 전립선은 여기에 지나가는 오줌줄이 지나가는 첫 번째 오줌줄을 막아줘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커진다는 거죠. 커지면 이게 작용하는 그게 분명히 더 커져서 계속 더더더 쪼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오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삶의 질을 위해서. 자,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암이 되느냐? 아닙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암이 아니에요. 그럼 전립선이 커지면 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느냐?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당장 암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확률이나 그런 게 높아져서 치료하라는 게 아니고, 이 증상을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남성의 삶의 질이 떨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커진다고 했는데, 그럼 나이가 들면 25세부터 대충 시작된다 봤을 때 최소 50대, 60대, 그러니까 즉 노인, 65세 기준으로 노인이 됐으면 굉장히 커진 상태란 말이죠. 그럼 진짜 확실한 증상이 나타날 텐데, 40년 동안 커졌으니까. 노인분들 자체가 밤에 일어나서 오줌을 계속 놓아야 돼요. 이게 잔여감이 계속 남거든요. 이게 계속 막아주니까 오줌이 완벽하게 100% 나가지가 않아요. 젊은이들처럼. 그러니까 이걸 fully emptying of the bladder라고 하는데, 이 방광이 다 분비가 안 되니까 잔여감이 남죠. 계속 찜찜해. 그러니까 계속 오줌을 누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잔여감이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으니까 오줌을 누울 때 굉장히 큰 힘을 주셔야 돼요. 이게 대변을 보는 것처럼 큰 아랫배에 힘을 줘야 오줌이 힘겹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 오줌도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아. 오줌줄이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줌을 다 누고 났을 때 이걸 드리블링이라고 하는데,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다 분비되지도 않고, 굉장히 오줌 누기 힘드시고,
이게 밤에 일어나면 어떨까요? 자다가 깨시는 거예요. 이게 야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the frequency가 높아지니까 계속 빈뇨감이 계속 생기고, 빈뇨가 생기고, 그리고 잠잘 때도 깨셔야 되니까 수면에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낮에 스트레스 받고 계속 몸이 피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프로스테이트 굉장히 커지면, 프로스테이트이 계속 커지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남성들은 프로스테이트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자연적인 프로세스, 에이징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통해서 이제 이따가 왜 이 영양제를 이렇게 남성들에게 광고를 하느냐도 알려드리겠지만, 이 프로스테이트가 25살 정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커지는데, 이걸 나타내는 용어가 있어요. 이 질병의 용어가. 이게 뭐냐면 BPH라고 하는 겁니다. Benign Prostatic Hyperplasia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BPH라고 저희는 의학에서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프로스테이트를 이제 자르는, 그리고 또 크기를 작게 하는 이런 수술도 받긴 합니다.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수술 가기 전에 이렇게 영양제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통해서 좀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호전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자, 이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한번 커진 프로스테이트가 작아지느냐? 일부는 작아집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건 수술밖에 없고, 비가역적인 방법 수술밖에 없고, 저희가 음식 먹는다고 완전히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증상의 크기 호전을 보면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에서 기대하고 영양제를 드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프로스테이트가 이렇게 커지느냐? 한번 알려드리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만 나오고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안드로젠이라고 그러죠. 안드로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성이 막 근육을 만들고 더 머스클린하고 manly, 남자를 더 남자답게 만드는 그런 성향의 호르몬,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막 이런 aggressive한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게 남성 호르몬이에요. 반면에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있죠. 주로 에스트로겐을 드는데 이게 바로 여성을 더 여성스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여성 호르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남자는 남자 거만 있고 여자는 여자 거만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인간은 모든 밸런스를 가지고 이게 항상성과 그리고 평형성을 가지고 인간의 바디가 피지올로지가 작동하거든요.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한테 남자 거만 나고 여자한테 여자 거만 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같이 있어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여자도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같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케미스트리, 바이오 생화학적으로 보면 이게 바뀌고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생화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다 알게 되시는 거지만 그런 얘기는 각설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남성 호르몬, 남성 안에 있어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둘 다 존재하고 여성에게도 남성, 여성 호르몬이 둘 다 존재하는데 중요한 건 비율이란 말이죠. 나이가 들면 어때요? 처음에는 젊었을 때 20, 30대 남성들은 스포츠도 좋아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렇게 manly하죠. 남성답죠. 그러다가 5, 60대 가면 눈물도 많아지고 성격도 예민해지고 여성스러워지고 그러죠. 그 왜 그럴까요?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 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준다? 호르몬. 남성에게 있어서 남성이 주는 호르몬은 뭘까요? 남성 호르몬이 줄겠죠. 그럼 상대적인 비율로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게 보이고 실제로 높은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바로 프로스테이트를 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자, 남성 호르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립선 건강이라고 해서 전립선이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흔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을 제가 최근에 몇 명 만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남성 호르몬이 나한테 너무 많나 봐. 그래서 내 전립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소변 보는데 어려움이 있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 알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많아져서 이 에스트로겐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법은 하나죠. 치료라고 보기보다는 증상을 호전시키는 하나죠. 바로 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다시 낮춰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립선 건강 영양제는 이게 꼭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너럴하게 엔티옥시던트,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전립선 건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산화라는 자체가 oksidant, 산화라는 것 자체가 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산화작용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모든 생명 활동을 하는 게 다 산화작용입니다. 쓰고 버려지는 소모작용이죠.
그럼 여기 free radical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나오고,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활성산소 자체가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세포가 죽고 노화에 이르는 겁니다. 주름이 생기고 뇌가 늙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포의 노화가 바로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식을 하고 산에 가서 이렇게 절 활동을 하고 덜 먹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죠. 바로 그 노화가 더딘 이유예요. 오래 사는 이유가. 그만큼 생명 활동을 덜 했기 때문에 쓰고 남을 게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활동을 할수록 빨리빨리 세포가 노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산화를 막아주는 게 뭐다? 그게 항산화라는 겁니다. 비타민으로 따지면 비타민 C, D, E 이런 데 전부 다 항산화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에도 항산화 요소가 많이 들어있죠. 토마토라든지 각가지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제너럴하게 전립선 건강 자체가 바로 이 암으로 가는 거라든지 건강 자체를 노화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노화가 되니까 계속 커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를 제너럴하게 막아주기 위해서 안티옥시던트, 항산화 효소제가 고루고루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전립선이 다 줄지는 않아요. 이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근데 일부는 특히 요 끝에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전립선에 싸고 있는 이 막 같은 라이닝이 있어요. 세포의 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축소가 됩니다. 자, 전문적인 용어로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이퍼플레이지아하고 하이퍼트로피가 있어요. 이게 커진다는 의미의 전문 의학 용어인데요. 어쨌든 하이퍼플레이지아라는 말 자체가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 숫자가 늘어나서 이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줄일 수는 없어요. 다 완전히 줄일 수는 없지만 이 끝에 싸고 있는 라이닝 같은 거는 조금 슈링키지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이라도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소변을 넣을 때 방광이 압력을 가해서 소변을 푹 짜줘야 될 때 여기서 막아주는, 반대에서 막아주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줄겠죠. 중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부피가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 정리를 하자면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농도를 맞춰주고 다시 에스트로겐 낮춰주겠죠. 두 번째는 안티옥시던트 통해서 노화를 조금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프로스테이트 건강 전반을 관리하고, 세 번째는 이 막 같은 거는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준다. 수술만큼 완전히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총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립선 건강에 대한 영양제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 개 제품이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제가 아는 것만 5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커스코 가보니까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국시를 칠 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국시를 칠 때, 국시 내용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임상에서 영양제 부분 파트를 공부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소팔메토예요.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 갔을 때 홈쇼핑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TV 선전을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중간에. 그때 소팔메토 하면서 이거 전립선 건강이라고 열심히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나 제일 지금까지 전립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얘기할 때 가장 연구가 오래됐고 가장 많이 됐고 활발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만큼 잘 밝혀진 이런 ingredient, 그러니까 요소가 바로 소팔메토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성분이 바로 제가 아까 말한 안티옥시던트, 항산화 성분도 있고, 그리고 라이닝도 슈링키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깎아줘서 줄여주고, 그리고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의 농도 차이에 있어서 에스트로겐을 좀 이렇게 낮춰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상대적인 비율에서 이 세 개가 다 있는 걸로 밝혀진 게 바로 소팔메토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꼭 제가 지금 언급한 게 소팔메토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긴 한데, 마트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반 마트는 잘 안 팔고, 코스코 같은 영양제 섹션에 가시면 나와요. 코스코 약국에 있는 영양제 섹션 가시면, 이제 내가 아버님이나 내 남편이나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효도 선물로 소팔메토 이 전립선 건강 영양제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로 효과가 있거든요. 임상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고를 때 딱 레이블 뒤에 보시고, 소팔메토라고 하는 거가 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거를 한번 사드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다른 성분도 있는데, 다른 성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이 약 어떻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소팔메토 성분이 가장, 신뢰가 가고, 그나마, 그리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걸 언급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남성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한번 또 얘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한번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